여러분, 국내 좀비 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요,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잖아요. 그 이익을 가지고도 은행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다. 이런 기업을 한계 기업 내지는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정경련에서 발표한,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자산 총액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이상 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이 17.9%나 차지했습니다. 17.9%. 18%예요. 18%. 이 정도 수치는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죠. 37개 회원국 중에 이 기업 수가 적은 나라 13개 국가를 빼고 24개 국가를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가 5위에요. 5위. 좀비 기업 많기로 5위에요. 1등이 캐나다고요. 2등이 그리스고 3등이 미국이고 4등이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등이에요. 우리가 5등. 우리가 5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걸핏하면 OECD 통계 이야기 하잖아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OECD 통계 낸단 말입니다. 통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지난번에는 OECD에서 냈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8%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탑이다. 우리나라가 1등이다. 마이너스 0.8%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가 이제 터키나 이런 데인데 터키가 뭐 4%, 5%,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7%, 8%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OECD 1위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8%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상대 비교했을 때는 자랑할 수 있지만 절대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0.8%면 우리 국가의 어떤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는 자체가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랑을 했었어요. 네, 자랑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보면요, 좀비 기업 보세요. 좀비 기업. 이 도표대로 보면 대한민국은 17.9%예요. 17.9%.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그리스, 미국, 스페인 다음에 우리라니까요. 예, 스페인 다음에. 그 정도로 어렵답니다. 그 정도로. 예, 이게 언제나 이랬던 것 같으면 말하지 않을 텐데 언제나 이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15.4%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요 17.9%예요.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게 2020년은 더 증가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2019년에도 경제 위기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이에요. 소득 주도의 성장을 그냥 무조건 물어붙이는 바람에 기업이 좀비 기업이 많이 났다니까요. 좀비 기업이 나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의 비용 엄청나게 증가시켰잖아요. 예. 최저임금만 해도 30% 넘게 올렸죠. 세제 혜택 다 없애버렸죠. 거의. 예. 거기다가 예, 법인세는 22%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시켰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했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비용이 엄청 늘어났어.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줄어들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한계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2019년에도 2.5%포인트가 늘어났잖아요. 예, 제가 이게 경제 지표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작년에 경제 위기였다 하는 지표예요. 이게 사실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요. 작년에가 이 정도면 올해는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당장 한번 보자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 것에 보면 서비스업 한계기업 비중이 38.1%예요. 부동산업이 30.4%, 운송업이 24.3%, 의학, 생명과학 23.8%, 상업 서비스 22%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이 도표를 그대로 놓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서비스업은 거의 폭망이죠. 아마 한계기업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도 이렇게 38%나 되는데 한계기업이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 전율이래요. 전율이. 예, 전율이래요. 서비스 기업들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두 개 중에 한 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기업 중에 한 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규제가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확산했어요. 더 심해지죠. 운송업도 서비스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하철 안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마이너스 40%, 50% 줄어드는 게 지금 지하철이 운송업이에요. KTX고 철도고 다 지금 마찬가지거든. 이동 제한이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의학이나 생명과학은 좀 더 원래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업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거의 한 30년까지 가까이 하고 예, 경제 쪽에서만 일을 쭉 해왔는데 진짜 이 도표 자체를 보면요. 이 그래프 자체를 보면 무섭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회 속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를 시켰어요. 검사 건수가 똑같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 또 확진이 일어난다면 야,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은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서비스업이나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요. 항상 함축된 의미가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면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엔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운송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창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그 분야의 고수다. 내가 그 분야의 어떤 누구보다도 고수였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기일 때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업 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범부나 필부 일반 사람들은요. 당연히 서비스업은 창업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도표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시간은 가죠. 그러나 상처는 굉장히 크게 남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